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1.5%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요. 분틱을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1.5% 개파락을 한 다음에 이게 뭐 거의 수직낙하입니다. 수직낙하로 훅 떨어져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바로 직전 저점을 지지를 못 해주고 훅 빠지는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9시 반 무렵부터 해서 다행히 시장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은 했다만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들어온, 그리고 지지라인 구축에 선방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어제 4.3% 빠져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 중국 봉쇄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고 경기 둔화를 우려하게끔 하는데요. 일단 5월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5월에 FMC가 마무리되면은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FMC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현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FOMC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데 시장의 하락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주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CPI 예상치는 8.1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요, 또 신고가, 물론 이제 2020년 5월 요 당시까지는 못 갔으나 거의 최고가 52주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글쎄요, 위안화가 진정이 되면서 원화도 나름 이제 고점 대비 비해 좀 안정화를 좀 찾은 모습이긴 한데요. 환율이 1280원이면 사실 수출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전기, 전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그래서 오늘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화 약세로 수출주 부각, 게다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요, 환율 메리트도 상당히 있어요. 한국 주식이 더 싸 보입니다. 물론 뭐 오늘 또 윤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죠. 그러면서 반도체 육성 등등으로 해서 좋긴 좋았는데, 귀양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실 LB는 요걸로 별로 그렇게 수혜를 본 건 없어요. 대신 셀트 관련주들이 많이 수혜를 봤죠. 테마가 살짝 형성이 됐는데 LB는 정책 테마 수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LB도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제를 만들어낸다면 이제 그때는 미래형입니다. 가까운 미래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이제 이야기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된다면 완전히 위상이 달라진 그런 LB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리고 사실 댓글도 보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는데 지금 당장 나온 거는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몇 년 동안 이 당시 때부터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했으나, 당장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주들은 그 와중에 또 뭐 216도 겪었고 등등등 많은 수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좀 좋은 결과로 우리한테 다가와 주어서 이 모든 걸 좀 다시 한번 상쇄시키는, 그래서 고진감래를 주는 우리 LB가 되길 좀 바래 봅니다. LB는 전일 대비 2.03% 하락한 28,9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뭐 보시다시피 시장에 따라 좀 그렇게 흘러간 모습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장 막판에 3시 무렵부터 좀 흘러서 좀 더 하락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6월에 있을 아스코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 기대도 좋을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우리는 사실 아스코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6월 달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고요. 또 바이오 USA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3년간 비대면으로 열렸던 제약 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들이 올해 대면으로 행사를 전환을 하죠. 그래서 침체했던 제약 바이오 업계의 분위기가 활기가 돋고 있다고 합니다. 6월에는 굵직한 글로벌 바이오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 있을 덴마크에서 열리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 여기는 이제 삼바 셀트가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6월 13일 부터는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여기도 이제 삼바, 셀트, SK 팜데코, 특히 롯바라고 불러야 될까요?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 참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 다음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아스코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현지 시간입니다.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데, 아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이고 뭐 정말 권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을 봤더니 일단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얘도 이제 병용 임상의 결과가 우수할 경우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고 빠르면 올해 말에 허가 획득도 가능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네요. 주가는 뭐 나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최고가 대비는 떨어졌으나 뭐 그래도 양호하게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엔지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구강 점막염에서 미 임상 이상에 관한 초록이 포스터 발표에 선정이 됐는데, 얘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 글쎄요, 1년 사이에 엔지캠은 약 15만원에서 지금 약 가격이 2만원, 얘도 참 힘들었네요. 그리고 나름 지금 뭐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일단 얘도 포스터 발표에 선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엔지켄 생명과학도. 그리고 네오 이뮨텍도 면역 관문 억제제 및 그리고 카티 병용 임상 3건에 대해서 해당 세션에서 포스터를 공개를 하는데요. 뭐 네오 이뮨텍도 보시면 주가는 사실 상장한 이후부터 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은요. 그리고 NKMX 같은 경우도 아스코에서 총 4개의 초록이 채택이 됐는데, 글쎄요, NKMX도 일단 이름 자체가 NK잖아요. 나는 NK 세포를 하겠다, 이름부터 그렇게 나온 건데,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데 얘도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이제 우리 LB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엘레바에서 서양 남성에 대한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이미 작년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 이상 이후에 가속 승인을 통해서 삼상 없이 신약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LB는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력인 리보세라닙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돼요. 물론 NDA 신청은 위안 말기로도 먼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전에도 보셨지만 가속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신청을 위안 말기로 먼저 해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선양 남성암으로 보여지고요. 선양 남성암이 먼저 위안 말기보다 시장에 나온다면 가격 책정에 또 유리한 면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큰 고비는 하나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확실성은 좀 많이 있고요. LB 그리고 LB 관련주도 좀 다시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좀 더 자리를 만든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음 하고요. 내일은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